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무원 수험을 연구하는 썬티입니다. 드디어 2021년 군무원 모집공고 발표가 D-Day 1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군무원 모집공고 많이 기다리실 텐데 과연 올해는 몇 명이 채용을 하고 어떻게 시험이 진행될지에 대한 모집 공고문이 아주 자세하게 국방부에서 먼저 발표를 할 겁니다. 막상 모집 공고문이 발표가 되면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준비를 먼저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2021년 군무원 모집 공고 발표 D-Day 1일을 앞두고 바로 내일을 앞두고 제가 발표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컨텐츠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작은 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에 정확히 언제 발표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형태가 될 거고요. 통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이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려보면 2020년에는 발표가 국방부에서 나고 바로 해군하고 공군이 이어서 발표가 났습니다. 당일날 같이 났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그 다음날 났죠. 그래서 작년 2020년 기준으로 본다면 4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바로 국방부에서 먼저 발표를 할 겁니다. 몇 시간 안 남았죠 이제. 그래서 4월 22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경에 국방부에서 발표가 나면 해군이 그날 오후 4시경, 공군이 그날 오후 5시경, 그리고 육군이 바로 다음날 금요일 날 오후 3시경 발표를 한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하지만 이거는 작년 기준인 거고 통상적으로 본다면 국방부가 먼저 발표를 하는 건 기본이겠죠. 그래도 국방부 발표가 나면 각 육군해군 공군 해군해병 합쳐서 역시 다음날 모집공고 발표가 날 것입니다. 올해는 아쉽게도 제가 이 컨텐츠를 찍기 전에 내부적인 정보로 연락을 받은 거는 결제 라인에서 조금 막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22일 발표가 23일 날 날 수도 있겠다라는 내부 정보를 저희가 좀 받았습니다. 혹시 23일 날, 즉 내일 목요일이 아닌 23일 날 금요일 날 오전에 발표가 된다면 그날 오후에는 육군해군 공군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같이 발표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또 주말이 넘어가 버리면 기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속을 좀 어기는 날짜가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22일이든 23일이든 바로 모집공고 발표가 나면 저희 군무원 TV 채널에서 모집공고문을 완벽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즉시 드릴 수 있도록 컨텐츠를 또한 제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날짜별로 이 시간별로 모집공고가 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부분이에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면 물론 공부는 계속 해야 되겠죠. 공부를 여러분들이 패턴을 바꾸든지 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계속 이어서 가지만 두 가지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공채 부분과 경채 부분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공채로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보직에 경채가 떴어요. 그럼 경채로 바꾸시면 돼요. 또는 내가 원하는 경채의 보직이 안 떴어요. 공채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채, 경채를 확정을 지으시는 걸 첫 번째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공채로 확정을 지었다, 경채로 확정을 지었다. 그러면 그때 또 다음으로 해야 될 건 무엇이냐? 공채의 경우에는요, 각 군별, 국방부 육군해군 공군, 각 군별, 직렬별 채용 인원을 고려를 해서 반드시 예상 점수를 파악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군무원 시험은 직렬이 너무 여러 개고요. 47개, 사이버 직렬 신설해서 47개죠. 그리고 국방부 육군해군 공군이 따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예상 점수가 들쭉날쭉합니다. 예상 점수가 60점대로도 합격되는 게 있고 70점대, 80점대로 합격되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90점대도 있죠. 2019년 국방부 7급은 90점대였습니다. 그거 이외에 40점대로 형성되는 것도 있어요. 기술직 같은 경우는 40점대로 형성이 많이 되죠. 그래서 예상 점수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예상 점수는 채용 인원과 비례합니다. 많이 뽑으면 점수가 내려가고요. 적게 뽑으면 점수가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60점대 예상 점수에서 공부 방법과 80점대 예상 점수에서 공부 방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혹시 60점대로 예상이 된다면 이제 남은 기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80점대로 예상이 된다면 완벽한 이론 정리가 여러분들의 답이 될 겁니다. 그러한 예상 점수를 파악을 하시고 예상 점수에 따른 여러분들만의 목표 점수를 명확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채용 인원 대비 응시 인원이라고 있습니다. 채용 인원 대비 응시 인원에 따라서 예상 점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 채용 인원이 발표가 된다는 것은 기본 예상 점수 50%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응시 인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우리나라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2만 명 보는 시대에 2만 명 응시생 중에 갑자기 3만 명, 4만 명으로 늘어나지 않거든요. 응시 인원은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물론 작년보다 소폭 올라가긴 하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거다. 갑자기 2, 3만 명 시장에서 뭐 4, 5명 시장이 된다? 그렇게까지는 너무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채용 인원이 중요합니다. 100명을 뽑을 때랑 200명을 뽑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2배 차이 아니에요. 근데 응시 인원은 비슷한 수준일 거다. 그래서 앞으로 점수를 짜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 전략이 무조건 이 점수대별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그럼 저는 예상 점수 짜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하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번 나름대로 최근 3개년 동안 그 인원 대비 합격 커트라인, 필기합 커트라인 대비해서 제가 시뮬레이션 나름대로 돌려봐서 이 예상 점수 제가 한번 공개를 여러분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예상 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해서 목표 점수를 세우는데 활용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채의 경우는 더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원하는 지역과 내가 원하는 부대에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때마침 거기에 요번에 4명을 채용한대요. 완전 땡큐한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경채 원서를 넣을 거예요. 참고로 공채는 군에 넣지만 경채는 부서에 원서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서로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경력증명서 발급을 반드시 제출해서 서류 통과가 돼야 됩니다. 경력증명서에서는 단순히 경력을 증명합니다. 이게 안 돼요. 하신 업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갖고 있던 경력과 우리 군에서 원하는 그 자리의 경력이 맞아야지만 서류 전형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분석을 저도 같이 최대한 해드릴 테니까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 국방부 육군해군 공군 각각의 인사 담당관 분들이 계십니다. 군무원 인사 담당관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채 가능한 부서를 리스트업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수 쪽이 경채를 많이 뽑는 편이긴 한데요. 저 군수 업무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 곳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용인만 근무하고 싶습니다. 그럼 용인 옆에 수원은요? 내가 원하는 데가 용인인데 용인이 없으면 수원이 있어요. 그럼 수원 안 가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곳, 내가 그래도 근무하고 싶은 지역 최대한 바운드를 좀 넓혀가지고 이 정도의 부대 리스트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채용 인원에 따른 지원자 현황을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리스트업 이후에 이 자리가 보통 한두 세 자리이기 때문에 자리별로 응시 인원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 응시 인원 파악은 다른 거 없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인맥을 활용하셔가지고 잘 응시 인원, 커뮤니티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경채와 공채는 5월 6일 날부터 원서 접수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5월 6일부터 가능한 5월 6일 다 하세요. 선생님 저는 좀 이따 늦게 하면 안 됩니까? 늦게 할 이유가 뭡니까? 응시 현황 좀 보고요. 응시 현황은 어차피 발표가 안 됩니다. 5월 6일 날 중복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국방부 육군해군 공군에 다 원서를 넣으세요. 선생님 근데 경채가 아닌 공채에 3명밖에 안 뽑는데 가능성이 없는데 굳이 넣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데요. 넣으세요. 2019년에 국방부 7급이요. 합격 점수가 90점이었죠. 그래서 별로 안 뽑는 데는 공채 지원을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공군 많이 선호하시는데 공군 7급 행정이요. 합격 점수가 56점이었어요. 56점. 3명밖에 안 뽑았어요. 3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지원자가 그만큼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7급 행정공무원을 56점이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무원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가능한 원서를 중복 지원해 가셔가지고 모두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예상 점수도 그렇고 경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원서 접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대한민국 국방부 육군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용산에 있는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군무원 원서 접수 설명회라고 합니다. 아마 이 컨텐츠 전에도 제가 한번 홍보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군무원 원서 접수 설명회는 바로 육군회관에서 장소 협조를 해주셔서 여기서 진행을 하고요. 바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4월 24일 17시에 정확하게 진행을 하고 혹시 17시에 자리가 오버가 된다 그러면 플러스 19시에도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인원에 따라서 17시, 19시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지원을 하셔가지고 이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오셔서 질의응답도 받으시면 되고 전 지방사라서 못 갑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해당하는 영상을 촬영을 잘해서 깔끔하게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역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날 토요일 군무원 시험 대비 2021년 원서 접수 설명회는 국방부 내에 육군회관 삼각지역 4호선 6호선입니다. 가능한 차로 오지 마시고 가능한 지하철 이용하시고요. 육군회관의 태극홀에서 진행을 합니다. 약 500석 규모인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99명만 진행을 하고 정확하게 채용 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리스트업을 저희가 금요일날 해서 혹시 2번 진행할 수도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일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월 24일 토요일 2번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인원에 따라 17시에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은 이 콘텐츠를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냐면 바로 군무원 원서 접수에 대한 모든 부분이에요. 군무원 원서 접수에 대한 모든 부분 그리고 4월 20일 내일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되겠죠. 그거에 대한 완벽한 분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육군해군 공군 직렬별 예상 점수까지 함께 이날 공개를 하겠습니다. 더욱더 정확한 예상 점수는 5월 6일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 일주일 후에 발표가 나면 응시 인원까지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겠지만 그래도 예상 점수를 미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필기시험 이후에 면접, 임용까지 즉 자대 배치 어떻게 되는 것까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 군파르타 또는 민족군무원학원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원서 접수 설명회 신청을 클릭하시고 여러분 성명이나 전화번호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아주시고 신청 버튼 누르시면 돼요. 회원가입 필요 없으시니까요. 신청을 하시면 24시간 이내에 확정 문자가 가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혹시 확정 문자가 안 가셨다면 아쉽게도 유튜브로 시청을 하셔야 되고요. 확정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석을 약속을 꼭 좀 해주셔야 한다는 점 꼭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제 시험이 94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3개월 딱 남은 거죠. 3개월 이 시점에서 많이 질문하는 베스트 1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요즘 제가 유튜브 통해서도 그렇고 학원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렇고 정말 답변을 많이 해줬던 내용인데요.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인증 과목, 즉 한국사와 영어 인증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사 능력검정은 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신 거면 올해 시험 다 인정이 됩니다. 12월 31일 날 혹시라도 후반기 시험이 또 있다 하더라도 다 인정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GTF나 TOEIC 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셨다면 모두 인정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하시겠죠. 선생님 저 유효기간이 만료됐습니다. 2년이 유효기간인데 유효기간 만료된 건 어떡합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유효기간은 토익위원회나 GTF 코리아 측에 해당하는 문제고 우리 군무원은 채용 일자만 확인하시면 되기 때문에 원서 접수하실 때 자격증 번호를 기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직 저 이거 취득 안 했는데 어떡합니까? 2021년 7월 23일까지 취득하시면 됩니다. 2021년 7월 23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한국사 능력검정은 6월 5일 시험밖에 이제 안 남은 거죠. 그리고 GTF나 토익은 한 달에 2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이 계속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하시면 되고요. 원서 접수 할 때 자격증이 없어도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기시험 전날까지니까 7월 23일까지 취득하시기 바라겠고요. 점수가 높다고 가산점은 없으니까
기준 점수만 넘기시면 됩니다. 9급은 4급, 7급은 3급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또 하나 질문하시는 것 중에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냐 또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3개월이 여러분들에게는 골든타임이에요. 제가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벼락치기의 가장 기본은요. 집중도 있게 짧은 시간 공부해서 바로 다음날 시험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암기 과목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험 공부하시고 다 암기 과목이시잖아요. 지금 공부란 게 1년 후에 써먹는 게 좋으세요? 당장 내일 써먹는 게 좋으세요? 바로 써먹는 게 좋죠.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에는 정말 집중 있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하루 10시간 하던 분들은 12시간, 15시간 하셔야 되고요. 혹시 직장 다니셔서 하루 5시간밖에 못 하시는 분들은 7시간, 8시간 공부를 늘리셔야 됩니다. 지금이 우리 공무원 7월 24일에 합격하기에 가장 좋은 골든타임입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론이 조금 약해도 이제 이론을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이론을 공부해서 점수 올리기보다는요. 지금은 문제풀이로 승부를 거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 드릴게요. 시즌별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5월달이 다가왔습니다. 5월, 6월, 7월 3개월 남았죠. 지금은 문제풀이로 승부수를 띄워야지 아직까지 기본 이론을 보고 계시다면 조금 시기가 많이 늦었다. 그런 분들은 잘 정리하셔가지고 내년을 시험을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다익선입니다.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유형을 공부하시면 돼요. 기본 이론은 한 분의 교수님을 믿고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본 이론을 여러분의 교수님을 믿고 가면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분이 출제한 문제만 믿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원별 문제, 기출변형 문제, 동형 모의고사에서 4주, 한 달, 3개월 동안 이렇게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최소한 과목당 2,500문항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많이 풀고 오답노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이거는 다음 컨텐츠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군무원 문제풀이에 대한 오답노트 정리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희가 노량진의 민주군무원학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군무원 문제집을 저희 수강생들에만 공개했다가 이 교재를 새로 요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요 교재 보이시나요? 요 교재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 군수 쪽 관련된 이 문제집이 요번에 새로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쨌든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국어, 행정법, 경영학, 행정학 요 4과목에 대한 교재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판매를 할 겁니다. 기존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외부생들에게 아예 문제집 공개를 안 했어요. 문제 공개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과목마다 2,500문제 이상 풀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문제집을 많이 고민하신다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오대혁 박사님하고 최효신 교수님이 콜라보 하셔가지고 22,000원, 그리고 행정법은 임명주 교수님 16,000원, 경영학은 제가 직접 선별을 해서 단원별, 기출, 거기까지 저는 책에 넣었어요. 동영하고 변형 문제는 나중에 파일로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행정하고 우리 남진우 교수님 2권입니다. 2권. 남진우 교수님은 이렇게 2권으로 책이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건 아니고 에듀윌 출판사에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2권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2권. 이 책을 왜 제가 소개를 하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려면 시중에 있는 교재 선정할 때 많이 고민이 되시겠죠. 근데 시중에 있는 교재는 단순히 사고 풀면 끝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저와 같이 이제 저희 수험생은 아니시겠지만 공부를 하신다면 저희 민족군무원학원에서 있는 매월 장학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매월 장학 모의고사 유료입니다. 유료. 하지만 요거 저희가 무료로 이 교재를 사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할 거고요. 동형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이제 과목마다 동형 모의고사 파일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이건 비공개 파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에게 이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파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관리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공부를 해오신 거를 이어서 마지막 정리하는 그 시기에서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이 책은 이제 해설집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외부로는 공개가 안 돼요. 저희 내부적으로만 판매를 하고 제가 이번에 추가로 300권을 추가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어렵고 300분에 한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은 총 4권이고 72,800원, 군수직은 총 3권이고 5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뭔가 판매하는 듯한 느낌이라 죄송한데 제가 이거를 출판사에 추가 제작을 해서 우리 수험생 이외에 외부생에게 풀지 말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푸는 걸 결정을 해서 방법은 이렇습니다. 010-6878-9339번 이 번호로 9339번 이 핸드폰 번호로 여러분들의 성명, 직렬 그리고 교재 받으실 주소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금 계좌를 송부할 겁니다. 그리고 입금해 주신다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입금해 주시는 순에 맞춰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끝으로 혹시라도 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 강의가 필요하다, 해설 강의를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민족군번학원 군파르타 사이트에 가시면 그 사이트에서 지금 199,900원 199,900원에 아마 해설 강의 3개월짜리 판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 댓글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코멘트, 응원의 메시지를 달아주신다면 199,900원에 교재를 무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72,800원, 58,000원. 혹시 동영상 강의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199,900원 안에 교재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이 부분이고 내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모집 공고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실전입니다. 시간 3개월 금방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골드타임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어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썬티는 내일 아마 다시 또 찾아올 겁니다. 내일이든 또는 이번 주 토요일은 뵙는 날을 기대하며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